바다엔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종류는 수천 수만 같은 숫자로는 어림도 없이 많습니다. 땅 위의 야생동물과 같이 이들에게도 먹이사슬이란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 먹이사슬의 정점이자 물속 최강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한 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범고래입니다. 귀엽게 생긴 데다 친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은 나쁘지 않지만 이 녀석은 영어 이름이 킬러 웨일로 붙여졌을 만큼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킬러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1970년대까지 살인고래나 식인고래로 번역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킬러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올시너스 오르카라는 학명에서 유래한 오르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사실 저 학명도 로마 신화 죽음의 신 오르쿠스에서 따온 거라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마치 판다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씨 판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인 범고래조차도 호랑이의 순 우리말인 범을 붙여서 불릴 만큼 이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범고래는 압도적인 힘만으로 바다 최고의 포식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고래다 보니 크기와 힘은 어마어마하지만 바다에서 범고래보다 뛰어난 힘을 가진 동물들은 존재합니다. 그럼 범고래는 어떻게 얘네들을 제치고 정점에 섰을까요? 이 녀석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뛰어난 지능과 평균적으로 6마리 정도의 무리가 모여다니는 단합력입니다. 범고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머니나 어머니가 리더가 되는 가족 단위의 모계사회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이 사냥도 가족 단위로 함께 움직입니다. 가족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들과의 의사소통은 힘든 편이라고 합니다. 무리의 단합력은 매우 강한 편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죽을 때까지 무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짝짓기나 먹이 탐색을 제외하면 단독 행동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몇 시간 안에 끝내고 금방 무리에 합류합니다. 가뜩이나 머리가 좋은데 뭉쳐다니기까지 하는 범고래는 사냥하는 방식에서 영리함을 넘어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난 새끼 범고래는 어미에게 무리와 함께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끼 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일입니다. 바다사자 사냥은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범고래라고 하더라도 꽤 위험한 모험입니다.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육지 근처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범고래의 체중은 바다에서 생존하기엔 최적이지만 육지에 나오게 되면 중력으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압살을 당해 죽을 수도 있는 모험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어미 범고래는 새끼를 교육시키기 전에 수차례 해변 주위를 관찰하며 해변의 표면과 기울기를 살펴 예행 연습을 반복합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답게 아무리 작은 상대라도 방심을 하지 않고 사냥하는데 이 과정이 엽기적임을 넘어서서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꼬리로 바다사자를 올려쳐 9m 위의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시속 45km의 속도로 수면과 충돌시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잔혹하여 지켜보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바다사자가 죽기를 바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잡은 바다사자를 배가 고프지 않을 땐 그냥 가지고 놀다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고래는 덩치가 큰 만큼 하루 평균 255kg의 먹이를 섭취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이는 4마리의 범고래가 매일 9마리 이상의 새끼 바다사자를 섭취해야만 가능한 양입니다. 선천적으로 양보할 줄 알고 관대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포획한 먹이를 굶주린 모든 동료들과 나눠 먹습니다. 육지와 근접한 바다사자를 사냥할 때도 지능적이지만 물속에서 먹이를 사냥할 때 범고래의 지능적인 모습은 더 극대화됩니다. 얘네들은 머리에서 음파 탐지기를 날려보내 100m 밖에 떨어져 있는 야구공 크기의 목표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데 목표물의 크기나 체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상 중인 상태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부상 중인 상대나 새끼 같은 약한 적을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6.8톤 크기의 어마어마한 새끼 쇠고래까지도 사냥하는데 새끼라곤 하지만 쇠고래다 보니 SUV 차량 2대의 무게를 가진 녀석입니다. 새끼 쇠고래는 30톤이나 되는 어미가 늘 옆에서 지키고 있지만 일부 범고래들이 어미를 유인하고 나머지 범고래들이 새끼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술 사냥을 시작합니다. 범고래의 두개골은 타격 시 자신 쪽에서 받는 피해가 흡수되는 마치 권투글러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특성으로 쇠고래에게 헤딩하듯 공격합니다. 단순한 박치기처럼 보여도 이때 충격은 체중을 실어 공격하기 때문에 시속 50km로 달리는 3톤 트럭에 치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속된 공격으로 새끼 쇠고래에게 충분히 데미지가 쌓였을 때 범고래들은 새끼 쇠고래를 물속 깊숙이 끌고 가 익사시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미 쇠고래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끼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새끼 쇠고래의 지방층은 10cm 정도로 매우 두껍기 때문에 지방층이 연한 혀와 아래턱 등 극히 일부만 먹고 가버리는데 고작 저거 먹으려고 이 개고생을 했을까 싶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 쇠고래는 더럽게 커서
저 부위만 따져봐도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범고래의 지능적인 사냥 방식은 남극에서 바다표범을 사냥할 때 더더욱 눈에 띕니다. 바다표범들은 수십 톤이나 되는 안전한 빙하 위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범고래 입장에선 먹고 싶어도 절대 사냥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하지만 범고래들은 어떻게 저걸 잡아먹을까 고민하다 해결법을 찾아냅니다. 일단 바다표범의 눈에 띄지 않게 지느러미를 숨긴 채 무리가 합동으로 잠수하고 물 속에서 체중을 실어 바다표범이 있는 빙하 쪽으로 거센 파도를 일으켜 보냅니다. 바다표범들은 범고래들이 벌인 짓이란 걸 꿈에도 모른 채 당황하며 공격이 오지 않는 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빙하는 조각나기 시작했고 무리의 일부 범고래들은 조각난 빙하가 사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범위를 좁혀 빙하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바다표범에게 직접적으로 파도를 날려 바다에 빠뜨린 후 잡아먹습니다. 얘네들은 가끔 무시무시한 북극곰조차 사냥하는데 구멍을 뚫어놓고 물고기를 사냥하는 북극곰의 습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역이용하여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사냥합니다. 북극곰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육지 생물이기 때문에 물속에선 범고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로 범고래가 북극곰에게 잡혀 육지로 올라올 경우엔 이렇게 똑똑하고 잔인한 범고래지만 유독 인간에겐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애교까지 부리는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야생동물들은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개마저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많은데 야생 범고래가 인간을 해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수영을 하던 한 소년이 범고래에게 공격당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물범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라 범고래는 소년을 물범으로 잘못 알고 접근한 것이었고 물범이 아닌 인간임을 깨닫자 공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기묘한 현상에 여러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세웠는데 과거 인간에게 학살당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같은 고등생물로서 인간을 인정하여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범고래가 인간에게 해를 가한 적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범고래는 24명의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모두 야생이 아닌 사육 상태의 범고래 사례입니다. 야생에선 평균적으로 60년에서 80년의 수명을 가진 범고래지만 사육 상태에선 절반도 되지 않는 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사육 상태에선 가족이 아닌 다른 개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야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공간과 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동물이나 인간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범고래 사육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범고래에 남은 개체는 전세계 5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캐나다,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간혹 발견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도 범고래 6마리가 발견되었는데 태평양에서 먹잇감을 따라 동해안까지 헤엄쳐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